네, 뭐 선거법, 검찰개혁법 뿐만 아니라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참 중요한 법들 많은데요. 그 가운데 이 지방자치 관련된 법률도 참 많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시한 지 24년인데요.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으로 사무도 더 많이 넘겨주고 재정도 더 많이 넘겨주고 지방자치의 권한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를 위해 법 개정 필요하다 말해왔습니다만 중앙정부도 반대하고 유력 정당들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못해서 잘 처리가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또 특례시 조항이라는 것까지 있는데 이번 국회도 아마도 물 건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저모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 앞으로의 발전 방향 얘기 듣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은수미 성남시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남시가 인구가 몇 명이죠? 인구가 이제 95만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0만 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50만 이상 기초지자체가 약 15개 정도가 있고요. 예. 그중에 100만이 넘는 곳은 4군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그리고 그 다음이 성남이. 그러네요. 예. 제가 좀 아까 얘기한 특례시라는 게 예. 그게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 그게 100만이 넘으면 특례시로 하자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거죠. 예전에 울산이 광역시가 될 때 인구 기준을 가지고 광역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울산은 그러니까 100만이 안 됐는데도 네. 어쨌든 제조업 단지 육성이란 점에서 아마 광역시로 포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준을 뭘로 했냐면 인구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 90한 그때 7, 8만이었는데 곧 100만이 된다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성남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인구를 제외하고는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모든 게 압도적인 도시예요. 재정이 1위이기도 하고요. 1등인가요? 예. 그리고 재정이 1위고 창원이나 수원보다도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긴 거기 판교 테크노밸리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 있어서 지금 성남에 몰려 있는 기업이 한 6만 4천 개인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게임 업체가 전국 게임 업체의 43%가 몰려 있어요. 맞아요. 메이저 10개 중에 6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업체가 한 700개 가까이가 있고요. 근데 항공 우주 산업이나 드론 기업만 한 56개가 몰려 있으니까요. 전부 첨단 산업들이네요, 다. 그러니까 AI 메카 혹은 뭐 지식 서비스 산업은 메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육성을 해야 되고 이러니 예. 거의 다 또 하나가 이제 정주 인구는 한 95만인데 하루 이동이 최대 259만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수원, 용인 이런 그렇죠. 쪽에서 다 성남 거쳐서 그렇죠.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성남 일자리의 55%가 외부에서 오는. 외부에서 또 오고.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는 70%가 외부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단지 정주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 학교에 계신 분들까지 압도적으로 이동이 많은 도시여서 당연히 한 250만이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사시는 분들만 의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이제 도시여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죠. 인구도 중요하니까 인구 혹은 100만 혹은 그 100만에 달하는 행정 수요를 가진 도시를 특례 도시로 좀 해서 권한을 좀 주고. 그러면 아까 울산이 광역시 될 때 뭐 직하시 될 때 이런 표현 썼잖아요. 지금 서울 특별시가 있고 부산 대구 뭐 등등이 직할시인가요? 광역시라고 하죠. 광역시. 이름도 자꾸 바뀌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례시는 아니고 지금 어디예요? 수원. 예를 들어 지금 100만이 넘는 곳들은 특례가 적용이 돼요. 이미 기존 법에도? 그러니까 특례가 적용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 우선 기획 기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는 지금 뭐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이 AI 메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고 그래야 돼요.
뭐 아시아 실리콘밸리. 예, 그렇죠.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고 예. 해서 정말 여기서 대한민국 미래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기획 기능이나 연구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연구소를 만들면 불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연구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용인시장님 죄송합니다. 용인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용인시가 이제 저희보다 한 10만이 많고 인구 정주 인구가 예, 굉장히 좋은 도시고 용인도 이제 SK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용인의 여권 발급이 한 5만 4천 건이었어요. 우리가 11만 6천 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거 일종의 국제화 지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는 건 용인에 사실지라도 일자리가 성남에 있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권을 5만 건이 아니라 혹은 정주 인구에 맞춰서가 아니라 11만 건 이상은 혹은 12만 건의 여권이 발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50만 행정도시로 묶여 있고요. 용인은 100만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100만을 넘긴 곳만 법 개정과 관련 없이 특례를 적용해 주는데 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만약 그런 바라는 내용대로 통과가 되면 예. 특례 시의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전주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문화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엔 도청 소재지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그러니까 행정 수요를 뭘로 볼 거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더 유예 기간을 두고 예. 그렇게 지방 도시도 그 기능에 맞게 뭐 재정, 예를 들어서 교통, 알겠습니다. 문화 이런 걸 다 해서 좀 적용을 해서 만들자. 그리고 이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요.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한 5만짜리도 있죠. 있어요. 그죠? 과천 뭐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하고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데다가 유동인구 260만 하고 사실상 법적 권한이 똑같다? 예. 좀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층화할 필요가 있죠. 다층화할 필요도 있고 요즘 약간 불안한 건 저희들이 아무래도 행정 갭이 생겨요. 예, 특히 예.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행정 갭이 생기는데 제가 기업의 조창 강연회도 하고 기업 지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도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50만 인구 도시 정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 기능도 없고 그다음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권한도 부족해서 이걸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네. 여기서 AI 메카로서 국제적인 혹은 유니콘 기업들을 못 만들면 어쩌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성남은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일판교만 저희가 한 매출이 80조 정도거든요. 이걸 이제 도시 전문가들이 그러신 과거 구미공단이 굉장히 잘 나갈 때가 80조였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포함해서 예. 지방자치 벌써 24년째인데 이 규모나 또 실질적인 활동 기능 등에 맞도록 법 제도적 과정을 좀 바꿔야 된다. 바꾸자. 이게 이제 하나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올해부터 잘 안 돼. 제가 아까 그랬죠. 중앙정부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자기네 권한이나 자기네 재정권을 자꾸 넘겨줘야 되니까. 거대 정당들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강력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력. 예, 과거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대 정당이든 중앙정부든 과거대로 하면 변화하지 않아도 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소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변화는 50만에서 100만 도시 전략을 가지고 국가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트렌드에도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변화는 좀 귀찮잖아요. 꼭 귀찮아서가 아니라 기득권 뭐 놓치는 게 있어요. 기득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귀찮음도 기득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여튼 자리라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자리가 편한 거예요.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예. 국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지방자치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중요한 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제가 특히 비례의원이었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많이 배우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저는 중앙에서 정치를 하다가 지자체장이 되니까 예. 장점은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예산도 다뤄봤고 국회에서 법도 다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요. 예.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서 마치 자전거를 타고 아주 천천히 걷는 느낌. 현장도 있고. 예. 그런데 226개 이제 다른 기초지자체장은 그런 내비게이션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 하나 요구는 지자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면서 지자체가 그러니까 기획 기능, 정책 기능이 지자체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중앙과 지방이 파트너십, 대등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중앙은 두뇌, 기획, 위에서 이렇게 찍고 여기는 손발로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게 안 되고요. 결국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네. 특히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 그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렵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특례시. 예, 이런 거? 특례시. 네. 뭐 사실 오래전부터 또 나와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따르면 예. 지금의 광역 기초 이 구분법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됐죠. 전국을 5천만이니까 100만 장으로 한 50개 정도를 딱 만들어서 그 50개가 각자 자기 특색 있게 경쟁하도록 하는 게 정말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권역이라는 게 생겨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약 거의 260만 가까이가 이동을 하는 게 성남을 중심으로 권역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과 결합돼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성남이 딱 위치가 그렇더라고요. 강남과 다른 한편으로는 용인이나 하남이나 광주, 수원과 결합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권역들을 어딘가를 보고 예. 거기에 맞게 사실은 행정구조 개편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건 또 오랜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저는 특례시 특례시부터라도 문제라든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예, 시도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남은 저 이재명 전임 시장 있을 때부터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서 처음 시작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죠. 굉장히 많죠. 문수미 시장 가서 또 새로 시작한 거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 전면적으로 시작한 게 아동수당을 소득 구분 없이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된 건데 처음에는 상위 10%는 제외했거든요. 아, 그거 다 주기로 한 거? 예, 성남시는 다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역화폐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그러다 보니 지금 성남시가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좀 어디 정도까지 해야 될까 고민 중인데 한 1,400억 정도의 지역화폐가 가능하지 않겠나. 지역화폐는 어디서 뭘로 쓰는 거예요? 세 가지로 씁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 4만 5천 개 정도가 있는데 예. 소상공인이 그중에 프랜차이즈나 이걸 빼고 4만 3천의 성남에 있는 소상공인 장사, 그러니까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예. 거고요. 예. 저희가 3종이 다 돼 있습니다. 모바일. 예, 모바일이 있고 지류가 있고 상품권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가 있어요. 그걸 합쳐서 내년에 한 1,400억 정도 확대할 생각인데 이번에 가천대 이제 저희 성남에 있는 대학인 가천대 교수하고 교수진하고 해서 예. 평가를 해봤어요. 이거 실제로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경제를 따뜻하게.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이거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 효과나 이런 걸 쭉 봤는데 네. 효과가 꽤 커요. 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맨 처음에 그거 도입할 때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요새 애기 엄마들 기저귀도 전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무슨 지역 화폐야 막 이랬었거잖아요. 요즘 만족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더니 만족도도 거의 90% 가까이 나오고요. 좋아요. 그거 처음 시작했고 예, 또 요게 이제 또. 처음 시작한 예.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100만 원 상한제 어린이
저희 그건 뭐예요? 원래 계획은 0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이 실자회가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으면 네. 요즘은 기부천사로 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 이걸 정부가 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감당하겠다라는 병원비 거였어요.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오. 그런데 이제 이게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저희가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연령을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0에서 12세. 아. 0에서 12세. 어린이들까지만? 예, 어린이들까지만 좀 해서 병원비를 지금 이걸 홍보 중이고요. 네. 아직은 초기여서 상담은 무지하게 들어와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예, 이것도 처음입니다. 0에서 12세는 병원비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예. 성남시가 대준다. 예, 대준다. 또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요거 네, 세 번째로 이건 대통령상 받은 거예요. 뭐예요? 뭐냐면 드론 테스트배 프리존을 만들었는데요. 성남에 이제 서울공항이라 해서 대통령 및 국빈이 뜨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들이 예, 알아요, 예. 알아요. 예. 서울공항에 있어서 저희 성남시 80%가 관제 공역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드론 업체가 거의 56개가 들어온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쭉 조찬을 하면서 성남시가 이런저런 하겠다를 했더니 이제 들어온 사장님께서 성남시가 그런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겠지만 혹여나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관제 공역이어서 우리가 드론을 날릴 수가 없다. 네. 기업용. 예. 그러니 뭐 신갈까지 가고 이래야 되니 혹여나 그런 프리존을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8개월 정도를 협상을 했어요. 마침 국방부 장관께서 또 공군 출신이시기도 하고 예, 우리 예. 여기 성남공항의 이제 공군 또 이 대대장님께서도 굉장히 사단장님께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마인드를 해주셔서 예. 전국적으로 최초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름 반경 1km, 상공 150m. 물론 이 프리존을 세 곳을 만들고요. 세 군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성남 내의 세 군데에서 기업들이 여기 테스트베드로 씁니다. 드론을 무제한 시험해 볼 수 있다. 예, 물론 조건이 있고요. 저희가 그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가 지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이건 관제 공역을 푼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에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냐면 저희들이 드론에다가 저희들도 이제 드론에다가 열 감지기 같은 걸 탑재를 해서 예. 예를 들어 폭염 때 교통 데이터하고 요 열 감지기의 그 폭염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어디다 아이스쿨링을 놓으면 좋고 어디가 폭염이 심하면 저희가 얼음도 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요. 요즘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인 게 열 배관이 터지잖아요. 이것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드론에 열 감지기를 장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좀 빨라요. 13배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드론에다가 행정을 결합하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것 역시 처음이어서 요건 저희 성남시가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처음 하는 것만 너무 찾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것도 잘 하시고. 왜냐면 청년배당 같은 거 기존에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카페도 사실은 확대를 한 거지만 알겠어요. 저희가 이어가는 거죠. 뭐 오늘 모신 게 예. 지금 연말 정기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이 통과 안 된 법들이 그냥 지금 뭐 패스트트랙이니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예. 지방자치도 중요한 과제다. 이런 차원에서 모신 거니까 예. 앞으로 더 지방자치 발전, 육성 또 성남시가 더 비전과 포부를 키우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제도권 정치를 향해서 좀 한마디 하신다면. 정치가 용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19대 국회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때 세월호도 있었고 메르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더 용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도전하고 더 살피고 예.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안을 수 있는 방법을 용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정치를 하다 보면 공격을 받으면 위축이 되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모르나 봐요. 예. 나와봐야 아나 봐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그렇죠. 있으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입법기관인데요. 많이 하세요. 한 명 한 명이 많이 헌법기관이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용감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서 네. 시민들에게 따뜻한 햇살과 웃음을 줘야 하는 것이 의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저 용감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용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국회가 용감해지면 지자체는 살판 난다. 예, 살판 나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겠다라는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